안녕하세요. 정치 홍길동입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언론에 노출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이슈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시사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글인데요.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번 주도 30.3%, 총선 이후 계속해서 30%대 초반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탈당설에 또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니다. 갑론을박하며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그래도 108석이라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버팀목이라도 있지만 만약 탈당을 하게 된다면 그마저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된다면 이제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윤통 화나면 무섭습니다. 누군가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서로 관계도 좋지 않기에 아예 탈당해버리고 이재명 대표랑 협력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가까운 지인들과 혼잣말로 또는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심은 전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시나리오를 대통령의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있겠으나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남은 임기 3년 동안 누가 지켜줄 수 있을지 레임덕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정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꾸려가지 않는 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을 뛰어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경력이 짧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새로운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 중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을 하였지만 임기 말이었고 20세기 말 또는 21세기 초였습니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정치인 바로 홍준표 시장일 텐데 그의 그러한 발언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윤통의 탈당은 절대 반대입니다. 아직도 윤통은 끄떡없습니다. 민주당 및 야당에서 장외 집회를 설치며 여론몰이를 한다 해도 윤통은 끄떡없습니다. 며칠 전 최상병 특검법으로 야당에서 장외 집회를 열며 여론전을 벌였지만 전혀 성과는 없습니다. 3일 전 최상병 특검법 장외 집회,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과연 촛불 집회로 이어질까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표결에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혀서 약간의 저도 충격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의 여론몰이에 잡혀 들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만약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표결이 3분의 2 찬성을 받지 못한다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또 밖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합니다. 촛불 집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압박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이런 식으로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민생 정치에 힘이나 쓰지 왜 만날 싸우고 난리 있지 속만 터질 뿐입니다. 정말 속상하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서울역, 남대문 등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군이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집결했습니다만 별다른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펼쳤고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의석 배분으로 인해 모든 야당이 협력하더라도 재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기에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보입니다만 여당에서도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죠.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며 연설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함이 없다며 그들은 아직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식을 어긴 행위라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되어 있다며 투표로 국민들이 경고를 했으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반성 없이 역사와 국민에 저항한다면 이제 그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힘으로 항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윤통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잘 버텨야 됩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그와 핵심 측근들이 조사를 받을까 두려운 듯 싶다라고 입장을 내놨어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너무 비겁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비열한 것은 조국 대표 본인 아닌가요? 조국 교수는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공정을 강연했었죠. 하지만 그의 현실은 불공정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배신했고 지지자를 배신했죠. 내가 분노하는 것은 단지 이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은 대학 입시 비리로 큰 죄를 지었죠.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활보하고 있습니다. 면피하기 위해 국회의원 나이까지 되셨죠. 이것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원내대표는 헌법 65조가 뭐냐며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위를 남용해 수사에 외부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다. 고 밝혔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 자신이 해병대 사망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만들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다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했지만 장외 집회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야당의 대규모 장외 집회에 대해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병의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 넘는 떼쓰기 정치쇼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현 의원 중 공개적으로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이어 최재형 의원까지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결속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공개 찬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나눠서 잘 막아야죠. 쓸데없는 힘 낭비를 하게 되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에 찬성을 하면 안 되죠. 왜 자꾸 여론몰이에 말려듭니까? 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는 했지만 습관적으로 탄핵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정 운영에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이제 이런 거 트집 잡는 정치 이런 것 좀 서로 간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밝은 정치, 앞으로 나가는 정치, 민생 정치 그런 정치만 여야 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치 홍길동이었습니다.